달콤한 빵을 만들기 위해 바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 통증도 잊고 일하는데요. 바쁠 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픈 줄도 모르다가 집에 가서 아프고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하루에 만드는 빵 종류만 약 100가지. 숨 쉴 틈도 없죠.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허리하고 무릎하고 다 결려요. 많이 결려요. 맛있고 건강한 빵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 늦으면 못 사는 빵도 있습니다. 줄은 여가 먼저지 왜 거기 먼저 줘? 미치겠구만. 손님들 너무 많아갖고 아주 동나버려. 추억의 간식 술빵입니다. 아침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 생산량 1000개.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손이 쉴 시간이 없어요. 쟤는 잘못 만났어. 인내와 정성으로 술빵이 만들어지는 현장. 기름에 튀겨서 인기 만점. 바로 통영 명물 꿀빵인데요. 달콤한 맛이 완성되기까지 작업자들의 노고가 빵 안에 담겼습니다. 사람이 그냥 진이 쭉 빠지는 거죠.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서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 숨 막힐 듯 뜨거운 열도 참고 이겨내는데요. 누구보다 치열하고 뜨겁게 국민 간식 빵을 만드는 사람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경기도 광주, 이곳에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대형 빵집이 있습니다. 가게 안은 이미 인산인해인데요. 저희 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빵 먹으려고 왔어요. 가족들 줄 빵 고르러 왔어요. 방금 나와서 매우 뜨거워요. 하나 드릴까요? 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이거구나. 맞아. 새로 나온 거. 이거 맛있겠는데? 먹을까? 하나 먹을까? 너무 맛있을 것 같아. 한눈에 다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다양한 빵. 뭘 먹어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하는데요. 이 모든 빵이 만들어지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만들고 있는 빵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돼요? 한 80에서 10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하루에 다 만들어요? 그쵸? 각각 공정이 조금씩 다른데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의 매일매일 나가는 제품들이라 매일매일 하나씩 다 손을 거쳐서 나가요. 빵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죽인데요. 소금, 설탕, 이스트, 버터, 우유랑 물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재료를 정량에 맞춰 넣어주는 것이 기본이자 핵심. 여기에 비법 재료를 더해주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설탕하고 소금하고 분유가 들어있는 맛을 좌우하는 재료들입니다. 다 넣고 반죽기를 돌리는 작업자. 워낙 양이 많다 보니 기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죽 상태를 살피는 건 사람의 몫이죠. 중간중간마다 이거 확인해주는 이유가 반죽의 온도랑 실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죽이 처진성을 확인하기 위해 중간중간마다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꺼내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반죽은 여러 덩어리로 분할한 후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줍니다. 다음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반죽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온도가 맞게 하기 위해 평평하게 하고요. 또 다음 작업에서 버터를 싸기 위해 좀 편의를 위해서 평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다음 과정인 발효가 골고루 잘 될 수 있다는군요. 반죽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선 많은 힘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작업자는 양팔에 힘을 실어 반죽을 힘껏 눌러줍니다. 고된 작업 끝에 11개의 반죽이 준비를 마칩니다. 그런데 이건 뭐죠?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방금 분할한 반죽이 여기 400까지 와 있는데 저희가 600 정도로 이제 발효가 되면은 그때 이제 차갑게 냉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발효 확인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투리 반죽을 이용해 반죽의 발효 정도를 체크하는 것인데요. 정해진 높이까지 올라온 반죽은 냉장고로 옮겨 발효를 멈추는 동시에 냉장 숙성을 시킵니다. 그 사이에도 멈추지 않는 반죽기. 성민 씨 오늘 반죽 몇 가지 남았어요? 8가지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또 신기한 거 좋아하셔갖고 여러 가지 빵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일하다 말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작업자들의 눈물을 쏙 빼게 만든 주범은 바로 대파인데요. 베이커리에 대파가 왜 있어요? 저희 대파빵이 나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예요. 빵 만들러 와서 대파 썰고 있으면 기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빵 만드는 사람인지 요리하는 사람인지 좀 헷갈릴 때가 많죠. 근데 요즘은 경계가 모호해가지고 이런 게 딱히 뭐 이상하지 않은 세상 같습니다. 계속되는 대파 썰기. 영수야, 혹시 대파가 언제 끝나? 지금 눈이 무려워서. 나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안에 또 있어. 눈 매워요? 이게 많이 매워요. 얘 한번 시작하면 온 공장에 매운내가 다 돌아요. 그래서 가끔은 손님들도 이 냄새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기웃기웃 대실 때도 있고. 대파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 바로 이곳에서 잘 나가는 대파빵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마요네즈랑 식용유 넣어서 소스 만들어서 버무리고 올려요. 섬세한 손길 아래 소스와 하나 되는 대파. 바게트가 안 보일 정도로 듬뿍듬뿍 올려주면 이제 구워줄 일만 남았습니다. 대파빵은 몇 분 구워요? 25분 정도 구워요. 대파빵, 특히 어른들에게 인기가 많다는데요. 가끔 이제 파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술 먹고 다음날 해장용으로 찾으시는 분도 계세요. 다른 곳에선 보기 힘든 빵이 또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손이 많이 가는데요. 안에 있는 거는 그 토마토 반죽에다가 토마토 크림을 넣은 반죽에 여기 겉부분에서는 토마토 스티라고요. 그 홍국 쌀가루가 들어간 빨간 반죽입니다. 그래서 토마토가 좀 비슷하게 만들려고. 맛뿐만 아니라 보이는 모양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작업자. 위에 꼭지까지 올려주니 영락없이 토마토입니다. 고온에서 20분 동안 구워낸 토마토 빵은 쫀득한 식감과 크림치즈의 조화가 일품이랍니다. 다른 빵집에선 흔히 볼 수 없는 특별한 빵도 생산하는데요. 파네토네라고 빵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모양도 너무 예쁘고 맛도 너무 맛있고. 만드는데 3일이 소요될 만큼 정성을 쏟아야 하는 파네토네. 오븐에서 꺼내 즉시 고정시켜 거꾸로 매다는데요. 빵이 워낙 부드러워서 원하는 거 그냥 놔두면 이렇게 다 가라앉거든요, 빵이. 그래서 거꾸로 매달라가지고 매달아서 식히면서 가라앉는 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모양을 정상적인 상태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이 상태로 5시간 동안 놔둬야 한다니 인내심이 없이는 만들 수 없는 빵입니다. 아직 만들어야 하는 빵이 많이 남은 상황. 지체하지 않고 서두릅니다. 이번 빵은 모양이 특이한데요. 이 모양이 밧줄 모양으로 나와서 로프 데니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꼬아준 다음에 이걸 다시 말아가지고 그래서 일정한 구역을 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들이 철이 되면 평소보다 더 바빠진답니다. 지금 날씨가 지금 더 좋아져가지고 손님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지금 주말 물량이 평소보다 지금 2.5에 3배라 정말 바쁩니다 지금. 빵의 종류가 100가지가 넘다 보니 모두 빵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저희 연유 모닝 그 빵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찜틀빵이라고 합니다. 이거 식빵 만드는 거예요. 식빵 끝나고 무슨 빵 잡을 거예요? 로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힘이 어디가? 다들 바쁜 가운데 빵을 만들다 말고 무언가를 찾는 작업자. 오른쪽? 왜 이렇게 바빠요? 아 이게 반죽이 이게 그냥 놔둬도 이게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게 신속하게 움직여서 발효를 좀 최대한 지연을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빵이 과발효가 될 경우에는 낮게 나오고 맛이 없어지거든요. 빵이 구워지는 오븐은 쉴 새 없이 돌아가는데요. 최고의 빵을 만들기 위해 뜨거운 열기도 감수하는 작업자. 빵마다 구워지는 온도, 시간이 달라서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팔에 화상을 입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바쁠 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픈 줄도 모르다가 퇴근하면은 이제 막 집에 가서 아프고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빵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작업자들의 피로도 누적되는데요. 급한 대로 스트레칭을 해서 굳은 근육을 풀어줍니다. 저희가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까 다리의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관리를 잘 안 해주면 다른 병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빵을 만들다 보면 구부정한 자세로 장시간 일해서 몸에 무리가 가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작업 때도 높이가 낮으면 계속 허리 구부러져 있고 막 그러다 보면 집에 가서 퇴근하고 나면 뭐 온몸이 다 쑤십니다.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허리하고 뭐 무릎하고 다 결려요. 많이 결려요. 눈코 뜰 새 없이 만들어도 인기 있는 빵은 금세 동나이가 일수. 벌써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겼네요. 찜질빵 언제 나와요? 지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고요. 지금 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기다리시면 요 앞에서 사가실 수 있어요. 저희 매장의 시그니처인 찜틀빵이라고 하는데 찜틀처럼 생겼다고 해서 찜틀빵으로 불리고 있어요. 이곳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띠틀빵. 인기의 비결은 안에 있는 48겹의 페이스트리인데요. 만드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반죽을 기계 안으로 넣어 얇고 길게 펴주는데요. 이 위에 똑같이 얇게 만든 버터를 올린 후 반죽으로 감싸줍니다. 처음에 버터를 싸게 되면 버터하고 반죽이 일단은 한 겹이 되거든요. 한 겹이 됐고 지금 이걸 밀어가지고 지금 덮었잖아요. 덮었으니까 이제 두 겹이 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이거를 접으면 이제 하나, 둘, 셋, 네 겹이 되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길게 펴준 후 다시 기계 안에 넣어주는데요.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최종 48겹이 만들어집니다. 이어지는 다음 작업. 틀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규격에 맞춰서 그 8cm 정사가 8cm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재단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크기로 자른 반죽은 특정한 모양으로 쌓아줍니다. 찜틀틀이 마르모 모양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규격하고 무게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찜틀 모양의 찜틀 틀입니다. 간단하게 틀 안에 반죽을 넣는 일이지만 한 번에 만드는 양이 많다 보니 결코 쉽지 않은데요. 약 120개 정도 됩니다. 하루에요? 네. 이 상태로 저온에서 45분간 휴지시켜 버터가 녹는 것을 막아줍니다. 점점 부풀어 오르는 반죽. 이제 구울 준비가 됐다는 신호죠. 오븐으로 넣기 전 마지막으로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틀 위를 막아줄 뚜껑인데요. 번거로워도 완성도를 위해 꼭 닫아줘야 한다는군요.
덮어줘야지만 이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덮어서 구워줄 겁니다. 레시피대로 오븐에 넣어 40분간 구워줍니다. 오븐에 넣어 구워진 뜀틀빵을 틀에서 꺼내는데요. 하지만 이름과 달리 뜀틀 느낌이 살짝 부족합니다. 아하, 숫자가 빠졌었군요. 이거 그 학교 체육 시간에 보면 뜀틀 있잖아요. 그 뜀틀 옆면에 1, 2, 3, 4, 5단 그 단 숫자예요. 이제 완성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빵 전체를 시럽에 완전히 담가 뜀틀빵에 달콤함을 입혀줍니다. 이거 시럽을 묻힌 다음에 한 번 더 구워서 나가야 돼요. 수많은 손길이 더해져 뜀틀빵이 완성됐습니다. 뜀틀빵 나왔습니다. 뜨겁습니다. 매우 뜨겁습니다. 조심하세요. 하나 드릴까요? 네, 뜨겁습니다. 조심하세요. 좀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층층이 결이 살아있는 48겹의 페이스트리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뜀틀빵이라고 유명한 빵이 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먹어보려고 왔는데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달달하고 담백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꼭 먹게 되더라고요. 빵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저희가 준비한 만큼 열심히 준비한 만큼 고객분들이 그걸 봐주시고 이렇게 약간 조금 기뻐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막 그런 걸 보면 일할 때 그때 가장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아침부터 한 빵집이 북새통입니다. 갓 쪄낸 술빵을 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데요. 누구나 어린 시절 먹어본 기억이 있는 추억의 간식이죠. 늦으면 사지 못할 정도로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아, 줄은 여가 먼저 줘. 왜 거기 먼저 줘? 맞아. 미치겠구만. 아저씨가 지금 목마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손님들 너무 많아갖고 아주 동나버려. 빵 떨어져가지고 못한 적도 있고. 못한 적 많아요. 여기를 단체로 모임이니까 하면 막 사가거든요. 그러니까 빵이 없을 때가 많아. 오후에 오면 없어.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이런 건 뭐 흔한 일. 날마다 이거 전쟁하잖아. 판을 빨리 비워줘, 판을 빨리 비워줘. 불티나게 팔리는 술빵. 그 속도를 만드는 이가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인데요. 빵 만드는 게 제일 신감편한 것 같아. 손님 어르신들이 오래 기다리시지 않도록 만드는 속도를 올립니다. 빵 안 나와서 못 드리는 거면 엄청 미안해요. 막 눈치 봐야 되고. 꼭 아니 손님이 이렇게 꼭 오면 좋은데 올 때 이렇게 왕창 와갖고 정신을 잃어버려. 얼마 드릴까? 가족 3명이 운영하다 보니 일손이 아쉬운 상황.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나 일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씨 오늘 또 2,000원 저 어떤 분이 타실라. 아씨 얼른 잡고. 네. 아니 어머님 손님 아니세요? 손님인데 못 퍼요. 못 퍼요.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하재라. 내가 잘 먹은 사람이라. 그전에는 나 2시간도 기다려봤어라. 이 빵 사려고요? 예. 2시간도 기다려봤어. 그런데 이 같은 거 기다림수로 그렇게 난리요야. 이것은 이런 노란 것은 호박빵도 있어. 그것도 나도 줘. 그럼 자 아시오. 단골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네요. 손님들이 빠져도 한숨 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전화로 예약한 단체 손님들의 술빵을 준비하고 포장해 놔야 합니다. 이번 박스는 택배. 갓 전에 부드러운 술빵 맛이 그대로 전달되게 꼼꼼히 포장해서 보냅니다. 지금 보내는 건 어디 가요? 경상도 하고 저기 전라북도 하고 경기도 하고 충청도. 오후 4시. 오늘 준비한 1,000개의 술빵은 진즉에 다 팔린 상황. 하지만 퇴근하지 않고 피곤한 몸으로 반죽할 준비를 하는데요. 지금 해야 내일 아침에
빵이 나오는 거예요. 12시간 전에 반죽을 마무리 지어야 돼요. 술빵 반죽도 다른 빵처럼 정확히 계량해서 만듭니다. 강력분에 고소한 맛을 내는 재료까지 넣어주면 1차 준비 완료. 이제 우유하고 동동주하고 이제 소금하고 그거는 내 분야가 아니고 가루만 내 분야니까. 우유랑 동동주는 누구 분야예요? 저희 아내 담당이거든요. 재빨리 물에 우유와 동동주를 섞어줍니다. 간단해 보여도 술빵 맛을 좌우하는 작업이라 조금 더 세심한 손길을 가진 아내가 맡아서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혼자 하면은 이게 헷갈리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 작업을 서로 해요. 그래야 실수 안 하지. 오랜 시간 변하지 않고 술빵 맛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랍니다. 이게 손으로 하면 할수록 빵이 찰려요. 이거 반죽 하나 하는데 한 40분 걸려요, 거의. 막걸리를 좀 더 우유하고 섞어서 좀 더. 술이 들어간 빵이라 늘 듣는 질문이 있답니다. 손님들이 자주 그래요. 그 부부가 나와가지고 신랑 막걸리 빵 먹자 하면은 부인이 하는 말이 이거 드시면은 음주운전 된 줄 알고 먹지 말고 그냥 가자고 그래요. 사실 이 빵이 전혀 음주운전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찌는 동안 술에 들어있던 알코올 성분이 날아가 빵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40분간 손으로 치댄 반죽은 발효실로 옮겨집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반죽. 이번에는요 보리가루가 들어간 보리빵입니다. 먹는 음식이라 들어가는 재료도 각별히 신경 씁니다. 이게 상주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100% 상주 국산벌인데 작년보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지금. 아들을 이번에 네가 해. 네. 반죽은 뭐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워낙 힘들다 보니까 혼자 하면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든든한 아들 덕에 금세 보리술빵 반죽도 완성됐습니다. 이번엔 호박술빵에 들어갈 재료 손질입니다. 하루에 큰 거는 한 통 반, 작은 건 2통 정도요. 거의 모든 재료가 국산. 제철에 나는 재료를 고집하고 있는데요. 나올 때 가을에 많이 쌓아서 재면와요. 그 철에만 나옵니다. 반죽에 넣으려면 삶아야 합니다. 호박은 물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물이 호박에서 나오거든요. 물 많이 하면 안 되고 타지만 않게끔. 뭉근하게 늙은 호박을 익혀줍니다. 호박 다 됐어요? 아직 뜨거워요. 조금만 식혀서 합시다. 이제 막 끓여놔서. 어느 하나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게 없는데요. 이제 반죽해도 될 것 같아요. 호박 술빵은 빵 안에 호박이 살짝 씹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호박이 완전히 뭉개지지 않게 섬세한 손길로 반죽을 해가는데요. 기계를 쓰는 게 훨씬 편하지 않아요? 근데 말 그대로 수제라 맛 자체가 손을 한 거 기계하고는 틀려요. 손님들에게 최고의 술빵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힘들어도 손 반죽을 고집합니다. 이거 한 10년 하다 보니까 손이 아프니까 병원 갔더만 인대가 나갔다고 수술하자 그랬는지 그게 버티고 버틴 거예요 지금. 수술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예. 버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루도 못 쉬니까 수술이면 당장에 10몇주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든 반죽은 발효실로 옮겨줍니다. 이스트를 사용하지 않는 술빵. 5배 정도 부풀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게 더 한계선에 되면 다시 더 깔아줘요. 동동주 속 효모가 빵의 발효를 도울 수 있게 뜨끈한 방에 12시간 놔두는데요. 다음 날 새벽 4시. 벌써 출근해 빵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작업이 시작돼요? 예. 우리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3시 반 정도나 일어나서 바로 작업이 돼요. 보통 아침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요. 제일 먼저 반죽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아, 반죽 잘 됐네.
이게 이제 숙성이 차이 나잖아요. 이게 이제 먼저 일어나서 반죽 숙성된 차이 먼저 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세 번째. 한눈에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반죽이 준비되면 아내가 본격적으로 술빵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손님들이 기다리지 않고 빨리 사갈 수 있게 한 판에 여러 종류를 동시에 만드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찌면서 콩을 올릴 거예요. 이거는 콩빵이에요. 이거는 견가루빵이고. 팥 삶아야 돼요. 앙금이 하나도 없어요? 네. 이곳에서는 팥소가 들어간 술빵도 만드는데요. 국내산 팥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콩빵이나 견과류나 이렇게 호박이나 보리빵이 제일 많이 나가요. 앙금빵은 자기 취향에 따라서 몇 분이 이렇게 원해서 하는 거지. 많이 안 나가면 굳이 안 만들어도 되실 텐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사람이 참는 거를 당연히 우리는 해야죠. 각자 알아서 할 일을 하는 가족. 남편은 바로 술빵을 찔 수 있게 솥을 준비합니다. 약 3번은 보충 해야 돼요. 그렇게 거의 하루 내 떼는 거죠. 우리 저 전기값, 가스값 올라면은 진짜 그 걱정이야. 밀가루 값도 말하지만 재료 및 가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 인건비를 줄여 가족끼리 술빵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중 빵을 전담해서 만드는 아내. 하루에 한 1000개 정도. 지금 시작해서 몇 시까지 계속 이렇게 빚고 계시는 거예요? 10시까지.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일이 다 수작업이라서. 술빵은 2차로 다시 한번 발효를 시켜줍니다. 시간이 지나자 발효되며 부풀어 오르는 술빵. 귀엽고 신기하네요. 네, 나 콩 좀 사러 갔다 올게요. 무슨 콩을 사는 거예요? 완두콩이요. 한 달 못 되게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요때 막 밤이고 낮이고 까서 1년 거를 저장해놔야 돼요. 콩 왔어? 좋은 거? 콩 좋은 거 왔냐고? 싱싱하고 알이 좀 커야 돼요, 저희는. 이렇게 틈날 때마다 구해놔야 술빵 만드는 데 지장이 없답니다. 어느 정도라고는 말을 못하고 냉동실이 있는 데까지 채워 넣어요. 저기 집에 창고 있는 거에도 다 채워 넣거든요. 양이 꽤 되는 거네요. 아, 예, 한 몇백 되더라고요. 따져보니까.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오픈 시간에 맞추려면 더 늦기 전에 술빵을 쪄야 합니다. 와, 이 안에 후끈후끈하네요. 후끈후끈하더라. 술빵 찌는 일은 아들 담당인데요. 찌기에 앞서 발효가 잘 된 술빵을 물에 하나하나 씻어줍니다. 전분은 안 깔아주면 이게 빵이 커지면서 정말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전분을 쓰는데 전분을 그대로 찌면은 흰색이 나와서 되게 안 익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잘 씻은 술빵을 가지런히 올린 후 솥에 넣어 본격적으로 쪄줍니다. 술빵 역시 시간을 잘 맞춰야 하는데요. 화구 활용마다 좀 다른데 대부분 12분 정도 찌고 있어요. 순식간에 지나간 12분. 하지만 이후가 중요합니다. 이게 끄고 바로 꺼내는 게 아니라 한 2, 3분 정도 뜸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바로 꺼내면 빵이 꺼져버려서 좀 모양이 안 좋아서요. 그래서 빵 보통 한 판 나오는데 17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뜸까지 들여서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술빵. 완성된 즉시 하나씩 떼어줍니다. 빵을 익어가지고 한 5분 정도 뜸 들였다가 안 띄고 놔두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찜 시트하고 붙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사실 우리는 이게 일인데 어쩔 수 없더라 이거. 이렇게 새벽 4시부터 만들어도 찔 수 있는 솥이 한정돼 만들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요. 솥이 한 20개면 딱 좋겠는데 이 좁으니까 하나 더 주시오. 이걸 하나 더 주라고?
오래오래 하게끔 사모님 주셔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3,000원치 주시오. 아, 둘이 열심히 잘하네. 우리 셋이야 돼. 아들하고? 우리 아들이 뛰니까 내가 지금. 그래도 하나도 안 늙어요. 안 늙어, 안 늙어. 알아? 이거 하면서 엄청 늙었어. 진짜 많이 늙었어, 이거 하면서. 좋은 재료로 만들고 소화도 잘 되다 보니 주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무안에 고구마 심는 농가요. 세척하려고요. 빵이 맛있어서 여기까지 사러 왔어요. 무안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종종 와요. 일하시는 분들이 목포 엄마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 빵을 사다 드리면 속이 편해서 참 좋다고요. 이른 아침부터 삶은 팥이 드디어 다 익었습니다. 팥소를 찾는 손님을 위해 다시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 술빵을 만드는데요. 가족의 이런 정성을 손님들이 모를 리가 없죠. 오늘도 여지없이 술빵을 찾는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옛날 그 맛이야. 엄마 맛있다. 맛있다. 늙은 사람들은 퐁퐁해야 좋아요. 보리빵 아직 안 나와요? 보리빵이 아직 숙성이 덜 됐네. 지금 찌면 안 되겠는데? 모든 작업이 힘들지만 여름이 되면 찜기 앞이 제일 고역이라는군요. 이걸 불 옆에서 바로 찌고 있잖아요. 여름에는 진짜 쪄 죽어요. 손에 손가락이 관절 생겨버려. 손가락 마디가. 시간 나면 또 콩 까야 되고 손이 쉴 시간이 없어요. 시인을 잘못 만났어. 바쁘게 만들다 말고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콩을 여기다 다 부어버릴게요. 바쁜 술빵 가족을 대신해 손님들이 완두콩 껍질 까는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나선 것인데요. 오후에는 반죽도 해야 되고 식혀도 해야 되는데 빵 다 팔고 나면 시간이 없어요. 잠잘 시간이. 그래서 손님들이 까주신다고 할 때 어서 판을 쳐드리려고요. 너무 감사해요. 손님과 주인 사이에 쌓인 정이 있어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이 집이가 내가 빵을 사러 오면 3시간도 기다렸다 가고 그러니까 시간 난도로 이렇게 너무 힘들어 이 집 식구들이. 이거 깔 시간은 밤에 잠자면서 까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고 가려고요. 이것이 우리 전라도의 인심이여라. 손님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줘서 완두콩 손질이 수월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술빵 찌는 작업은 반복해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좀 끝이 보이나요? 반죽을 해야 끝나가지고 그래도 이 빵을 찌는 건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오늘도 술빵을 만들며 뜨거운 하루를 보냅니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빵 드실 때 맛있다 하니까 힘은 들지만은 저희 식구들 다 힘이 나죠. 경상남도 통영시. 유독 사람들로 북적이는 가게가 있습니다.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뭔가를 사가는데요. 통영하면 꿀빵 아닙니까?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한테도 소문난 꿀빵인데요. 벌써 60년째 통영 명물로 사랑받고 있다는군요. 맛있었습니다. 그 매력이 뭘까요? 달지 않으면서 계속 땡기는 맛. 커피하고 좀 어울려요. 이게 원두하고 맛있어요. 요리가 오래되었고 옛날에 그때 먹던 여고생들이 즐겨 먹었는데 간식으로 그게 이제 요리돼 어른이 되어서도 그 오래 전에 먹던 그 음식이 생각나서 계속 꾸준히 찾다 보니까 꿀빵집이 유명해지지 않았나. 꿀빵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할 준비를 하는 작업자. 먼저 달걀을 푼 물에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3가지를 넣어줍니다. 손으로 반죽을 치는 작업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보니 한 번에 만드는 반죽량이 상당한데요. 이 정도 분량이면 네. 몇 개 정도 나오는 거예요? 한 1,600개 정도 나옵니다. 많은 양의 밀가루를 반죽하다 보니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밀가루부터 안쪽으로 모아가며 천천히 돌면서 섞어주는데요. 하지만 반죽이 될수록 찰기가 생겨서 힘에 부치는데요. 지금 이럴 때 조금 힘들다고 잠시 쉬었다가 했다가는 밀가루가 골고루 안 섞여가지고 덩어리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죽을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어느새 30분이 흐릅니다. 반죽이 한 85% 정도 되니까 이제 살짝 끈기가 좀 생겨졌거든요. 한번 와보세요. 반죽 한번.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매일 정량으로 만들어도 날씨, 습도에 영향을 받는 반죽. 그래서 꿀빵을 만드는 작업자를 불러 상태를 체크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살짝 질게 돼서 밀가루를 더 넣습니다. 반죽을 하루에 몇 개 정도 해줘야 되나요? 팽이라고 주말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보통 팽군이 3개, 많을 경우에는 4개 정도 합니다. 반죽에 힘을 가할수록 점점 강해지는 탄성과 점성. 이 작업을 매일 3번에서 4번을 해야 하니 작업자가 느끼는 피로도는 엄청납니다. 사람이 그냥 진이 쭉 빠지는 거죠. 새로 온 직원들 이 반죽 하다 보면 며칠 지나면 못하겠다고 사표 쓰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는 상태가 됐으면 이제 반죽이 다 된 겁니다. 네. 그 사이 꿀빵에 들어갈 팥소를 경단 모양으로 만들고 있는 작업자들. 기계지만 수동으로 움직여야 해서 이 역시 많은 힘을 필요로 합니다. 기계가 스스로 못 빨아들이니까 사람이 위에서 눌러줘야 저게 기계 밑으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이 작업이 손가락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무조건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힘으로 눌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 조절에 따라 나오는 게 틀리니까 이렇게 작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더 크게 나오는 거는 조금 떼고 이렇게 조금 떼고 이렇게. 준비를 마친 팥소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비닐로 꽁꽁 싸맵니다. 이어서 호박과 자색 고구마가 들어간 팥소까지 만들어주면 준비 완료. 갑니다. 하나, 둘, 셋. 짠. 다음 과정을 위해 준비된 반죽과 팥소는 재빨리 작업대로 옮겨줍니다. 반죽과 마찬가지로 성형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건 나중에 이제 나눠서 빵 만들 겁니다. 꿀빵을 찾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빠르게 만드는 것이 관건. 효율성을 위해 한 사람이 반죽을 소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요. 몇 그램 하는데요? 23 정도요. 단연간 해오다 보니 저울 없이 손 감각만으로 소분합니다. 저울에 올렸을 때 거의 맞는 반죽 무게. 거참 신기하네요. 매일매일 소분하면 거의 비슷한 그람수가 나와요. 소분된 반죽을 받은 작업자들이 꿀빵 모양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반죽으로 팥소를 둘러싸면 순식간에 한 개가 완성. 시간과의 싸움이라 모두 기계 같은 손놀림과 속도로 꿀빵을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하면 이 정도 손놀림이 나와요? 사람마다 하기 나름이죠. 손재주가 있으면 좀 빨리 걷어갈 거고 없으면 좀 느릴 거고. 거의 2, 3년? 명절 때 송편 같은 거 만드시면 기가 막히게 만드시겠어요? 우리가 솜씨가 좋아서 좀 잘하겠지요. 손으로 움직이는 걸 많이 하니까. 꿀빵을 만들 때 반죽이 팥소를 완전히 감싸는 게 중요한데요. 조금만 이렇게 벌어져도 이게 터지니까 마무리를 잘해줘야 이제 안 터지게끔 튀길 때 튀기는 사람이 고생을 안 하죠. 하루에 몇 개 정도 이렇게 작업하세요? 오늘 같은 날은 2,400알이니까 개인적으로 한 7, 800개? 많을 때는 개인당 한 1,200, 300개 만들 때도 있어요, 보면. 정해진 시간 내에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선 신속 정확하게 손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동도 없이 한자리에서 계속되는 고된 작업.
시간이 갈수록 작업자들의 몸에는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는데요. 온몸 곳곳이 쑤시고 다리는 붓고 저립니다. 급한 대로 움직여보지만 그때뿐. 그런데 가만히 보니 각자 의자가 있습니다. 아니 의자 놔두시고 왜 서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뜨다 보면 이 높낮이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아프면 좀 앉아서 하고 아니면 또 서서도 하고. 최소 몇 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 작업하시는 거예요? 5시간? 4시간 반, 5시간. 팔, 어깨, 손가락, 다리 다 팔. 작업자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점점 채워지는 꿀빵. 어느 정도 모이자 다음 과정을 향해 이동하는데요. 튀김기에 넣기 전에 반죽에 묻은 밀가루를 하나하나 털어줍니다. 기름 솥에 들어가면은 기름이 좀 빨리 지저분해지고. 꿀빵을 기름에 넣으면 신경 쓸 일이 더 늘어나는데요. 다 익을 때까지 세심하게 봐줘야 합니다. 안 저어주면은 한쪽 면만 있고 빵 모양이 이렇게 제품이 제대로 안 나와요. 한 번에 80개의 꿀빵을 튀겨내는 작업자. 골고루 익히기 위해서 온 신경을 집중하는데요. 튀기는 도중에 꿀빵 한 개를 꺼내더니 뭔가를 발라서 다시 넣습니다. 잠시 후에도 꿀빵에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바르시는 건 뭐예요? 같은 반죽이에요. 싸는 과정에서 마무리가 잘 안 되면 이렇게 터져요. 터지면은 그 터진 곳으로 앙금이 새나고 이러면 기름도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메꿔주는 거예요. 종일 혼자서 뜨거운 기름 열기를 견디며 해야 하는 일이라 튀기는 작업이 가장 고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매일 돌아가면서 일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운지 말로는 이게 안 되고 에어컨을 두 개 켜놓고 한겨울 빼고는 에어컨 켜놓고. 먹음직스러운 갈색으로 변하면 꺼내서 식혀주는데요. 그새 꿀처럼 달콤한 물엿이 준비됩니다. 무엇보다 농도가 중요한데요. 지금 넣으신 건 뭐예요? 한천입니다. 한천. 물엿을 약간 쫀득쫀득하게 응고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묻히겠습니다. 튀겨낸 빵에 물엿을 묻히기 전 작업자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엄청 뜨거워요, 물엿이. 그러니까 바로 이게 물엿이 되면 화상을 거의 많이 입어요. 한 번에 40개의 빵을 넣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데요. 골고루 물엿을 묻힌 후 재빨리 꺼내 깨를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이거 간식으로 먹으면 꿀맛이겠는데요. 한 번 맛본 사람들이 택배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서 서둘러 포장하는데요. 지칠 법도 한데 작업 속도가 빠릅니다. 한 번씩 그 빵 계속 싸다가 보면 지겨울 때가 있으니까 한 번씩 또 일어나서 이렇게 또 해주는 것도 좋아요. 너무 빵만 많이 싸고 앉아 있으면 온몸이 쑤셔요. 5명이 모여 환상의 호흡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포장. 한쪽에서 택배 준비가 한창입니다. 택배 총 몇 건 나가야 돼요? 총 건수가 56건이요. 양은 160팩이요. 택배 시간을 맞추기 위해 먼저 완성된 꿀빵부터 상자에 넣어줍니다. 저 뒤에 있는 거 다 포장하려면 몇 분 정도 걸려요? 한 30분 정도 걸려요. 작업이 수월하려면 30분 내에 현재 물량을 맞춰야 하는 상황. 분업화로 재빨리 해치웁니다. 이렇게 포장까지 마친 꿀빵을 택배차에 실어주면 끝. 달콤한 맛으로 주문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죠. 관광객들이 꿀빵이 맛있다고 재방문을 해주실 때가 제일 보람있죠. 물건이 많이 나갔대죠. 아무래도 장사가 잘 될 때. 그때가 우리가 이제 일하는 목적이죠. 장사가 잘 되면 우리도 일하는 보람이 있는 거죠.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